안녕하세요.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레 마니아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금지 음식은 아닌데 완전 금지 음식은 아닌데 네. 선택해서 먹이거나 안 먹이거나 혹은 먹이더라도 양을 좀 조절해서 먹여야 돼요. 적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음식들, 한마디로 좀 논란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네.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브. 아까 말씀하신 토마토가 들어가요. 네. 올산산염 성분이 소화기나 신경계, 비뇨기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소량을 섭취하면 괜찮다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네. 이건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들으시다가 뭔가 좀 그런 일이 하고 깜짝 놀라신 게 있으면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막 생식 같은 거 할 때 굳이 넣어서 좋은 음식은 아니네요. 그러면. 생식하실 때 좋다고, 생식이나 화식하실 때 좋다고 넣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 소량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의 음식이에요. 아, 저는 불안해서 안 넣을래요. 네. 네. 그다음에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 네. 네. 이거는 아까는 앞에 거 토마토는 괜찮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네. 이 견과류는 소화계, 신경계, 근육에 손상을 준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소량 섭취는 오히려 좋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 모든 견과류. 네. 아, 모든 견과류. 대충 모든 견과류라고 하면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충?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라고 생각하죠. 아몬드도 마찬가지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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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먹으면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네. 많이 먹으면은 신경계랑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네네. 예. 그럼 조금 먹으면 오히려 좋은 거니까 조금은 먹으면 좋겠네요. 아주 조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란인 거니까요. 네. 논란인 거니까. 하긴 근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논란이 생기냐. 네. 우리 사람한테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도 그쵸. 그 체질에 따라서 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면은 함부로 막 이렇게 생식에 막 항상 일상적으로 넣고 그런 음식 리스트에서는 빼는 게 좋겠네요. 사실. 그렇죠. 안전하려면. 네. 그런데 견과류는요. 네. 인간에게도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어떤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일으키는 사람들 체질이 있죠. 그렇죠. 일부 사람들에게. 네, 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도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그러게요. 이상은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 그렇죠. 사람처럼. 네. 정말 소량을 먹여본다든지 꼭 그게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도전적으로. 실험을 해볼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목차는 특히나 들어주셨을 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논란이 있는 음식이란 것들은 나중에 생식과 화식까지 가졌을 때 접하게 되는 음식들이에요, 주로. 네네. 평상시에는 먹이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사료만 네. 먹이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 시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일부러 간식처럼 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다음, 네, 견과류 했죠. 네. 그다음이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논란이 있는 음식이 버섯류입니다. 아,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버섯도 네, 그쵸. 대표적으로 독이 있을 논란이 그쵸. 있는 음식이니까. 사람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럼요. 예. 중독 증상이나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과 소량 섭취는 좋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게 음식입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네. 원래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반대적으로 그만큼 그쵸. 독성도 그쵸. 있을 가능성이 맞아요. 있는 거니까 그게 좋은 효과가 좋을수록 위험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죠. 왜 버섯이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만큼 효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네. 좀 더 과학적인 추적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그 민간요법에서는 네. 어떤 특별히 아픈 고양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네. 이런 요법을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최후로 이런 것 저런 거 찾아봐서 사람에게 어떤 신장이 좋다 그러면 그걸 찾아 먹이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 위험은 하죠. 예. 네네.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말- 의학적인 도움으로 더 이상 안 될 그렇죠, 경우. 그렇죠. 예, 예. 정말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네, 하시면서 그런 경우도 있군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돌면 또 이제 동종요법이신 것 같아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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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계도 동종요법 독을 있어요. 독으로 치료한다. 나중에 고급 집사 코스까지 가면 동종요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분들까지 모셔서 여러 가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와우. 근데 한 2, 3년 뒤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초급 집사인데 너무 할 게 너무 많아.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 조심해야 우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버섯 그렇죠. 같은 거는. 네. 조심해야 되는 논란 있는 음식 날계란. 네. 네. 날계란은 계란은 계란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안 먹이시는 게 좋아요. 익혀도요. 근데 그 생식 같은 거에 날계란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있어요. 근데 특히나 네. 흰자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 노른자는 생식 넣을 때 넣어도 될까요? 네, 노른자는 많이 드세요. 네. 뭐 네, 요즘에는 뭐 AI 도니까는 좀 그쵸. 넣는 아니야 게- 일단 비싸서 요즘. 네,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네. 네, 일단 그 논란의 그 중심을 보면 소화가 어렵고 균이 많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살모넬라 어, 균도 막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게 계란 자체가 지저분하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계란 껍질. 껍질에서 묻어 들어간다는 네,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네. 거고. 네. 그리고 계란 자체를 보면 흰자는 비타민 B의 흡수를 막고 비타민 H를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먹일 경우에는 노른자만 소량 먹일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나 익혀서 먹이는 것을 더 권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위생 아까 말씀드린 껍질에서 위생도 이제 해결되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만지고 난 다음에는 꼭 손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 계란 이거 잡담 너무한다. 네. 예전 계란 진짜 똥 냄새 났어요. 그야말로 똥구멍에서 나온 건 아니다. 그 뭐죠?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그 알이 낳는 구멍에서 네. 그게 여러 가지 약간 분비물들이 그쵸. 묻어서 네. 네. 자, 논란의 음식. 다음은 조금 의외실 수 있어요. 우유, 치즈 및 유제품. 맞아요. 우유는 유당 불내증 네, 때문에. 유당불내증 때문에. 치즈하고 또 뭐요? 우유, 치즈 및 유제품 전부 다요. 네. 그래서 뭐 락토스가 유당인데 락토스를 소화시키지 못해서 소화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고양이는. 그렇죠. 네. 네, 설사가 곧 악갱이는 탈수. 정말 위험해요. 네. 네. 악갱이는 정말 그걸로 목숨이 왔다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광고하는 게 네. 고양이 우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고양이 우유 제품으로 파는 거 있고요. 네. 만약에 너무 급하다 그러면 락토프리라는 거 있죠. 네. 그 유당불내증,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명으로 나온 것들. 사람용이요? 네. 그걸 먹어도 될까요? 그거를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밤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대체 음식으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냥 마트 아무 데나 가면 정말 싸구려 고양이 사료 아무거나 있잖아요. 그런 게 낫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소세지를 권해요, 차라리. 차라리 네, 소세지. 차라리 치즈 소세지가 그 손가락 굵기 그러면은 얇은 거 있죠. 정말 애기 고양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죠? 정말 눈도 안 뜬 막 정말 그냥 애기. 그럴 때는 포카리 스웨트하고 물 섞어서 먹이라고. 1대1로. 그렇게 먹이고 어쨌든 그렇게 물만 먹여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당 공급돼요. 거기 당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고 빨리 그 걔네의 분유를 구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분유가 날까지 올 밤만 때까지 버티라는 거죠. 네. 2, 3일 걸리면 어떡해요? 2, 3일이 걸린다. 네. 뭐 그래도 설탕물로 버틸 수는 있어요. 애기가요? 네, 2, 3일은 버텨요. 정말요? 네. 배고프다고 난리겠지만. 그런데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으시고 병원 달려가시면 있어요. 병원 달려가셔서 하루 정도는 그냥 버티시고 뭐 밤은 일요일 밤이라든지 이러면 ORS 용액 네. 요법이라고 있어요. 네. ORS 용액 설탕물 요법이라고 알려진 건데 네. 그거를 알려드릴 텐데 네. 그거는 밤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네. 하룻밤 정도. 네, 하룻밤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다음날 병원 달려가시면은 네. 고양이용이나 초유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네. 완전 눈도 안 뜬 정도거나 2개월 안 된 고양이 있죠. 1개월 네네. 안 된 고양이 그런 고양이일 경우에 네.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안 된 고양이죠. 네. 네, 사료도 못 먹는 고양이일 경우 그 사료를 불려서 먹기도 힘들 경우의 고양이에게는 초유나 분유 그렇죠. 이런 걸 먹여야 되는데 네. 그런 걸 구하기 힘드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ORS 용액을 이용하셔서 그렇죠. 버티는 네. 기법을 네. 쓰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설탕물 요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안 될 경우 제가 트위님이 잠깐 질문하셔서 그런데 네. 포카리 스웨트를 사다가 물과 1대1로 섞어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ORS 용액도 어떻게 여의치가 않으면 만들기 어렵거나 기억이 안 날 때. 네네 그렇죠. 좀 못 찾겠고 막 이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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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포카리 스웨트하고 물을 1대1로 섞어서 미지근하게. 하룻밤 정도 네, 미지근하게 중요. 네. 맞아. 아주 베이비 때는 온도도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아주 네. 베이비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주 베이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모든 게 그냥 목욕도 절대 시키시면 안 돼요. 목욕 큰일 납니다. 네네. 아니, 갑자기 우리가 좀 샜는데 악갱이 돌뱅이 아닌데 어쨌든 아니 악갱이 편은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네. 큰일 났어요. 악갱이 아무튼. 편은 좀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보는 걸로 네. 하죠. 네. 그리고 다음 네. 논란이 있는 음식 각종 과일 근데 치즈도 안 돼요? 치즈도 안 돼요. 치즈는 먹이는 경우 있지 않아요? 치즈 먹이고 저도 먹여요 사실.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논란이 있는 음식이고 먹이더라도 소량만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트 이런 것도 조금 왜 뚜껑에 묻은 거 그렇죠. 그런 건 네, 조금 네. 먹였거든요. 네, 그런 네. 거 좋아하는 애들 있는데 설탕 때문에 많이 안 먹이긴 했는데 안 먹이는 게 그래도 좋겠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식사 대신 그런 급여해버리면 거는 안 안 된다는 되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걔네들에게 사는 인생의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맛을 봐라 네. 이런 의미였는데. 짜장면을 먹듯이 사는. 예, 그렇죠, 그렇죠. 햄버거 뭐 이런 거 먹듯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쿠키 뭐 이런 거 먹듯이. 서로 한 두 번 이렇게 먹는 거 그거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맛만 보게 정말 하는 네,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특히나 지속적으로 식사 대신. 전 정말 치즈 같은 거 쌀알 크기로 줍니다. 예. 그게 끝? 너무 심한가요? 한 2알 정도? 너무 조금 주는데? 네. 좀 더 줘도 돼요. 네. 어쨌든. 네. 그럼 새끼손톱만큼까지만? 그럼요. 그 네, 정도. 그 정도. 아니, 사실 뭐 엄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줘도 돼요. 손가락 한 마디가 그 잠퉁이님 기준은 굉장히 큽니다. 네. 소시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발가락 크기 하나를 주신다고 생각하죠. 엄지 발가락. 네. 제 손가락 크기 하나.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쌀알 크기 2개로 줍시오. 아니, 그러니까 얇게, 그 얇게. 덩어리만큼. 그렇죠. 입체적인 게 아니라 평면으로. 그렇죠. 평면으로. 네. 2D입니다. 이것도 나를 비방하는 3D가 방송이. 아니고 2D로. 네. 나를 비방하는 방송이 되는데. 네. 2D 맞죠? 2D 그러면. 맞습니다. 자, 다음 논란의 음식은 각종 과일류. 네. 이거는 과일이 기본적으로 산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고양이들한테는 약하니까 고양이들이. 네, 그렇죠. 센가 보네요. 많이 먹으면 이제 위장 장애 일으킬 수 있고. 네. 씨앗류가 장에 막혀서 장폐색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말요? 네. 여러분들 장폐색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씨앗하고 비닐 쪼가리. 고양이들 이제 비닐 씹는 비닐은 거. 정말 네. 알겠는데 씨앗은 정말 몰랐네요. 씨앗도 막힐 수가 있다라고 해요. 씨앗이 무슨 얼마나 크길래 막혀요? 그리고 씨앗류들이 독을 품고 있는 경우가 꽤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과 씨앗은 사람도 위험해요. 많이 먹으면. 그건 청산가리가 들어있잖아요. 예.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사과 씨앗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사과 씨앗만 1kg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거 아닐걸요? 그보다 조금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건 잘 네. 모르겠는데 위험합니다. 예. 사과 씨앗에는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씨앗에 독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그냥 네. 씨앗 자체가 장을 막히게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그렇죠. 네. 제 생각엔 성묘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장이 크니까. 네. 크기가. 저희 집 다니엘 10kg짜리 고양이를 보면 저 씨앗 하나로 막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하는데 씨앗을 대량으로 먹었을 경우겠죠. 그렇죠.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아무튼 조심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다음이 여기부터는 우유, 치즈, 날계란 이런 것부터는 약간 좀 생각해도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네. 근데 그게 딱 공식적으로 어떤 출처가 있는. 네네. 수의사들 권장 사항이에요. 네네. 그런 사항이니까 이게 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출처가 있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게 모든 종류의 뼈. 그렇죠. 그거는 네. 모든 종류의 뼈. 특히나 익힌 뼈. 그거야 익힌 뼈는 당연히. 네. 익히면은 굉장히 뾰족하게 부셔지잖아요. 네. 잘린 단면이 뾰족해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닭뼈가 딱 부러졌을 심하고. 때, 네. 닭뼈가 심하고요. 네. 그래서 윗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상처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거는. 네. 네. 닭뼈, 생선뼈를 포함하여 작은 뼈들은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잘 못 네. 씹어서 넘기면. 근데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 작은 그 생선뼈 중에서 그러니까 생선이 좀 쬐끄만 애들 있죠. 그런 네. 애들 뼈는 그냥 막 우덕둑 씹어 먹는 고양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고양이들 괜찮더라고요, 또 근데. 그게 이제 먹는 요령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고양이들은 다 괜찮아요. 야생에 사실. 있는 거에 가까운 고양이였어요. 네.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알아서 그거를 마디마디 다 씹어 먹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충 삼키지 않고. 경험적으로 보면 걔네들은 그냥 생선 구워줘도 잘 먹어요, 먹기는. 그러니까 그 먹는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생선을 통째로 그냥 먹는데 살하고 뼈하고 먹을 때 그 뼈를 굉장히 섬세하게 봤는데 자세히 봤는데 굉장히 얇게 정말 썰어 먹었어요. 네네네. 이빨 속에서.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조심시키는 거는 못 베어 먹은 고양이들. 그럼요.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사료 같은 거에 익숙해진 애들은 이런 네. 야생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보면은 건사료를 거의 씹지도 않고 삼키는 고양이들 그쵸,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씻기 귀찮으니까 네. 꿀꺽꿀꺽 그냥 하는 뭐 게 있거든요. 한 번 끄하고 심고 삼키고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예. 그러다 급하게 보고 으 맞아, 다 토하고.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이런 뼈 먹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진짜. 자, 여러분들의 고양이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예, 성격도 잘 봐야 되고요. 네, 시도를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고 예. 이 뼈도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생식이나 화식 같은 걸 가시게 되면 이 음식들을 고려하게 되세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아예 이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사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네, 다시 네. 한번 사이사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트위님이 말씀하셨던 오징어와 문어류. 네. 그 꼬링꼬링하는 냄새 때문에 그렇죠.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관심을 네, 가지는데 네. 예,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일본의 우리로 치면 설날 같은 건데 음력 설날 같은 건데 네. 거기서 이제 떡국 대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모찌떡이라고 해서 찹쌀떡 아시나요? 네. 되게 알죠. 근데 그거의 초대형 모찌 사이즈. 피부라고. 네, 초대형 사이즈. 네. 그거가 들어간 국을 먹는데 그거를 꿀꺽 잘 먹으면 한 해 무병장수한다는 그게 있대요. 아, 목숨을 걸고 하시네요. 그러다 여러 사람 목 막혀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예, 이게 진짜로. 씹어도 씹히질 않기 때문에 예. 이가 들어갔다 나오면 제자리 그냥 그대로인 느낌?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게 오징어 문어예요. 무섭다 진짜. 네. 네. 잘리질 않잖아요. 네. 또 끊기질 않고 이가 들어갔다 딱 다시 나오고 근데 끝이죠. 문어하고 오징어가 익힌 거는 또 끊기잖아요. 익힌 것도 잘 안 끊기죠. 아, 그런가? 그러니까 사람은 어금니가 있어서 이렇게 부셔서 하는데 네. 고양이들은 그냥 전체가 다 송곳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찢어 네. 먹는 아, 식으로. 맞아요. 송곳니예요. 그러니까 포크로 이렇게 딱 꽂았다 뺀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잘 안 잘려요. 아, 그러면 갈아서 주거나 그럼 성분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 성분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얘네들이 소화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어떤 조직 하긴 그게 소화도 안 성분상인지 되고, 네, 그쵸. 조직의 어떤 특이함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아무튼 오징어와 문어가 소화가 거의 되지 않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네. 일단 목에서부터 더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목에서 걸릴 정도의 밥은 없을 것 같은 게 제 느낌인데 네. 네. 그래도 장폐색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음식으로 알려져 어머,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네, 소화가 안 되고 그 덩어리 그대로 내려가서. 네, 저는 무조건 안 되는 음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네. 그냥 안 줬어요. 그렇죠. 그냥 소화 안 이거는 뭐 생식이나 화식에도 안 쓰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예. 이건 생각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황태포 이런 거는 아주 잘게 잘라서 좀 주기는 줬는데. 황태포야 좋죠. 예, 그거는 예, 근데 어차피 그 황태포라는 게 포로 되어 있어서 또 네, 얇고 또 조금씩 주니까 네, 씹어 먹더라고요. 네. 아, 황태포가 그럼 괜찮네요. 황태포는 괜찮은 거 이상으로 고단백이기 때문에 이제 네. 수유묘나 네. 이제 임신묘나 이런 애들을 위해서 네. 우려가지고 주기도 해요. 아, 저는 그 국물은 정말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건더기는 좀 걱정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건더기 이렇게 이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도 그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가시 있어요. 아, 맞아, 맞아. 가끔 가시 있어요. 맞아. 그거는 정말 잘 발라주시거나 네. 아니면 아예 저는 건더기는 안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생식에다가 네, 황태포 그 물을 우린 거를 주면은 네. 굉장히 잘 먹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안 좋아하는 생식 안 좋아하는 네. 고양이 있으면은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황태포를 줬어요. 아, 이것도 생식을 잘 먹기 때문에. 잠깐만 좀 옆으로 갑시다. 네, 우리 이제 설날이나 이런 때 네, 그 차례상 같은 거에 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럴 때 황태포 같은 거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들어오거나 사거나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겨울에는 물 구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 길냥이들. 네, 그러니까 황태포 이제 저희가 먹어도 좋지만 네. 황태포 푹 우려가지고 그 국물 내주면 참 좋긴 해요. 고단백 국물이라서 아, 그렇게 해서 좀 주면은 그리고 뭔가 이물질이 섞인 거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그냥 생수보단 좀 덜 얼어요. 그리고 아, 그렇겠죠. 그렇게 하고 국물은 어느 점이 좀 달라지나 네 보겠죠, 아마. 네, 그냥 기분일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시면 참 좋긴 좋아요. 네,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네, 예. 네, 어쨌든 네, 예, 우려서 그렇게 주시면은 그 당연히 네. 뭐 양념이나 뭐 간 안 한 걸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려낸 그 물 자체를 네. 주면은 일단 고단백 영양 섭취도 되고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네, 여러분- 근데 각종 뼈 종류의 오징어 문어를 했고 그다음 얘기 또 있나요? 네 마지막이 네. 마지막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유 같은 거 접시에 받아 먹이는 게 로망이고 또 하나 네. 이것도 들으시면 하고 의아하실 게 있는데 로망 중에 하나인데 고양이에게 안 좋은 음식 생선회와 고지방 생선들. 정말요? 네, 안 좋다고 해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건 생선이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논란의 음식이에요, 논란의 음식. 아, 그쵸, 저도 그쵸. 이거는 이제 가끔 회 같은 거 먹여요. 생선회하고 각종 어떤 정확하게 거요? 줘봐요. 고지방 생선, 아. 고등어 같은 거요, 고등어. 아. 고등어, 연어, 또 뭐 설사할 있죠? 예, 소화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것도 저는 뭐 그냥 새끼 손톱만큼만 줘가지고. 예, 그건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생충 때문에 그래요, 기생충. 아. 그러니까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네. 아무튼 이거는 정말 칼같이 처리된 회들은 논란의 음식입니다. 소량 먹여도 돼요, 사실. 네, 네, 네. 근데 항상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걸로 모든 식사를 네, 하는 하는 경우에 좀 그렇다. 네, 예, 위험할 것 같다. 제가 이 조심스러운 이유가요. 요즘에 네. 유튜브에서 생선 먹방 네, 길냥이들 생선 먹방 하시는 분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그분이 주시는 거는 익힌 생선 많이 주시고요. 네. 뼈도 많이 주시고요. 네,
뭐 거의 이제 식사를 생선으로 먹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길냥이 드리고 네. 집에서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고양이에게 이런 네.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주시게 되는 경우 말고 네. 모르고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을 저희가 네네. 말씀드리고자. 그렇죠. 예. 집에서 그리고 생선회와 고지방 생선으로 주식을 대체해서 먹이시는 분이라면 부자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먹기 힘든 음식을 고양이에게 그렇게 매일 그런- 급여를 해주시는. 그런 부자시면 네, 네. 훨씬 좋은 사료 네. 네, 그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이렇게 비싼 거 먹이지 마시고 그 저지방 생선은 또 괜찮지 않을까요? 저지방 생선이라고 하더라도 생선 자체가 네. 이제 영양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선 어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고양이 하면 생선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게 원래 고양이가 전 세계로 퍼질 때 배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배 안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에게 줄 네. 곳이 당연히 생선밖에 없겠죠. 배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생선을 던져주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먹다 보니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 뭐 네. 고양이한테 생선을 줘야 한다. 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잡혔는데 그렇죠. 원래는 육고기를 훨씬 좋아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생선을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웃기는 얘기지만 이집트 출신이라서 네. 바다에서 물고기 못 보고 살았을 네, 것 같아요. 사막 출신. 네, 사막 네. 출신 아이들이고. 네. 그리고 그 생선 같은 경우도 네. 그 적당히는 한 번씩 뭐 황태나 이런 거 저 일부러 생각한 게 네. 그 거기에 보면은 오메가나 황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연어 같은 류로 저 되어 있는 간식이나 이런 걸 생각한 게 그 오메가나 오메가 아니면은 3요? 네, 오메가3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고양이에 부족하기 좋다는 타우린. 타우린. 네. 그런 거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필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어, 저는, 연어 오일 같은 걸 먹이거나, 네. 뭐, 타우린 같은 걸 따로 먹이기도 하시죠. 그쵸. 네. 사료를 먹이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생식을 할 경우에 네. 그냥 그 닭고기, 육고기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피와 뼈, 내장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다 육고기에는. 완전히 그러니까요. 제외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료를 같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네. 그 생식만 하시는 분들은 타우린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네. 전 그 부분 잘 주의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권장량이 정말 미량이에요. 정말 미량. 정말 미량. 아까 잠깐 네. 말씀을 드린 이유가 타우린이 네. 0.02%고, 네.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과하면은 네. 결석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경 쓰시기보다는 네. 그 미네랄 막 이런 거 별로 거의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그냥 특히- 자동적으로 먹다 보면 섭취가 되는 것들이네요. 네. 그죠? 네. 특히 탄수화물 거의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료에서 제일 좋은 거는 네. 그레인 풀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아. 곡물 안 들어간 거. 네네. 그리고 육류류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네, 그 그레인들은 필러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뭐 거의 그렇죠. 아. 탄수화물을 하면은 일단 그 칼로리를 공급을 해주니까 네. 칼로리도 공급되고 그리고 양 늘릴 수 있고 싸요. 그쵸. 네, 옥수수 특히. 네, 그런 게 싸가지고 사료용으로 가장 큰 게 거기 때문에 사람도 네. 못 먹는 고기인데요. 뭐 네, 고양이 사료에도 아마 옥수수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아마. 네, 소 사료처럼. 네. 네. 그게 아마 조단백, 조탄수화물, 조지방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 해가지고 다 좀-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네네. 좀 뭐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우리가 쭉 알아봤는데요. 네. 뭐 이 중에서 놀랐다거나 뭐 어떤 생각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생선은 좀 의외이긴 했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기는 했는데, 네, 논란이 되는 음식이니까. 뭐, 네, 근데 저는 뭐 회 먹거나 그러면 조금씩 줬거든요. 네. 한 점 정도? 먹는 새끼 손톱 이상 준 것 같아요. 먹는 애들이 있나요, 근데? 좀 먹기도 하는데, 네, 워낙 제가 잘게 잘라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빨 사이로 자꾸 새는 거예요. 네. 먹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그냥 통에 던져주면 다 먹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안 줘요, 절대로. 정말, 제 엄지 손톱, 네, 손톱이 아니고, 엄지 네. 손가락? 네, 광어 같은 경우는 조금 네. 한 점을 준 것 같고, 네. 연어는 혹시나 설사할까봐 정말 네. 조금 줬어요. 네. 그 회 같은 거 중에서 요즘에 가장 이제 기생충 관련 문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고래회충인가? 그 굉장히 이제 그건 사람한테 또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요즘에 유명해졌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그게 죽고 나면은 살로 파고든대요. 네. 내장에 살고 있다가 네네. 그래서 회를 뜰 때 바로 보는 앞에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회 뜬 건 괜찮은데 네. 냉동으로 돼 있거나 냉장으로 돼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회를 안 익혀서 먹거나 그러면 위험한 거죠.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징어 드시지 마세요. 어. 오징어 절대 주지 마세요.
오징어가 선동으로 돼 있고 이제 천천히 이제 냉장시키고 냉동시켜서 네. 그거를 회로 먹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 거 주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저도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징어회 무섭다. 오징어회는 완전 살아있는 걸 그 자리에서 잡는 걸 보지 않는 이상은 네. 고양이나 사람이나 안 먹는 게 좋고요. 네, 네. 갑자기 뭐 얘기가 일로 갔지? 네. 제가 아무튼, 좋아하는 자, 오징어회라서. 네. 그렇죠. 이제 이거 오징어는 좀 익혀서 네. 사람만 먹는 걸로 네. 하는 걸로. 예. 그럼 여태까지 지금 먹으면 안 되는 절대 금지 음식이랑 네. 그리고 논란이 있는 음식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걸 한 번에 좀 정리를 쫙 한번 해주시면 다른 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뭐더라 하면 필요한 거를 네. 일일이 다 들어보실 필요 없게 네. 마지막 몇 분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쭉쭉 들어. 읽어주십시오. 네. 네. 정리 정리도 필요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읽어주십시오.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양이 신전, 고양이 금지 음식, 절대 금지 음식, 초콜릿, 코코아, 녹차 등의 차 종류, 커피, 자양강장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두 번째, 알코올 음료, 술 종류입니다. 세 번째, 담배, 니코틴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번째, 양파, 마늘, 대파, 포도와 건포도, 싹이 난 감자와 고구마. 국화. 그렇죠. 국화 종류 다. 네. 자, 그리고 선택 혹은 양 조절이 필요한 음식. 한마디로 논란이 있는 음식들입니다. 네. 토마토,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 버섯류, 날계란, 우유, 치즈 및 유제품, 각종 과일류. 과일류 중에 포도는 절대 금지 음식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뼈, 오징어, 문어, 생선회와 고지방 생선.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은 논란이 있는 음식. 먹이셔도 선택적으로 먹이시거나 양을 조절해야 되는 음식이십니다. 네, 계란 같은 경우는 노른자가 조금 나은 음식이고 그렇죠. 주시더라도 계란 같은 경우는 노른자가 좀 나은 음식이고 흰자는 웬만하면 안 주시는 게 좋고 노른자도 주실 때에는 익혀서 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란이 있는 음식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여러분들께서 생식과 화식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논란의 음식들을 몇 개를 선택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라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 지금 건사료를 먹이고 오신다면 이건 완전히 안 먹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생식 화식을 하시게 굳이 되더라도 긁어 부스럼은 힘드십니다. 그렇죠. 네. 그 생식 화식으로 나중에 가시게 되더라도 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좀 고려를 하셔서 네.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함께 금지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 참고하셔서 고양이들과 항상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트위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잠퉁이님과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유리 멘탈들 안녕. 안녕. 뚜뚜루뚜뚜.